오늘은 청소년 학습 전문가인 최성환의 책 아이가 공부에 빠져들 수만 있다면을 출처로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 성적 지상주의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라는 등의 말들이 보편적 공감을 얻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과나 결실에 매달리지 않고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삶의 질과 행복을 보다 높은 가치로 여기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도 어려서 부모와 선생님의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참 싫어하면서 자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공부 대신 다른 특기를 키워주어서 자녀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부모도 있고요. 어떤 경우든 내 아이가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데요. 그런데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좋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혹시 공부를 좋아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공부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동기부여가 잘 된 경우여야 합니다. 아이가 어려서 아직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의지나 동기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중요하겠고요. 최성환의 책 아이가 공부에 빠져들 수만 있다면은 자녀의 잠든 동기를 일깨우는 부모가 되도록 돕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께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아이일수록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기 이해 능력이 높고 독립심이 강한 학생일수록 공부를 잘한다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아이의 머리보다는 감성의 영역이 더 크게 작용하는 조건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감성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역시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에 앞서서 먼저 동기부여라는 관점에서 큰 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 스스로를 돌아보라. 부모는 자녀 성공의 모티베이터, 즉 동기부여자입니다. 알게 모르게 부모가 아이의 결과만 보고 잘못된 행동과 말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신의 감정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아이로 키워라.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등의 말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말입니다. 정말 쉬우면서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아주 커다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말이죠. 공감과 칭찬을 통해 아이가 공부를 즐길 수 있는 과정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셋째, 아이의 성향을 존중하라. 아이의 성향에 따라 동기유발법이 다르게 마련인데요. 아이를 부모의 눈으로 부모의 틀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이의 행동 유형을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대화가 통하겠죠.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성향에 맞는 학습 동기를 부여해주면 아이는 점점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이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라. 내면의 열정과 가치를 끌어내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아이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는데 열정을 품도록 부모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녀의 미래와 꿈을 향한 지렛대 역할을 해줍니다. 다섯째, 아이가 큰 뜻을 품게 하라. 원대한 꿈과 선명한 목표가 성공 에너지를 부르게 마련이죠. 사명감을 갖고 있는 아이가 미래를 꿈꾼다고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길 원한다면 먼저 아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존재의식과 목적의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력자가 돼주세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삶의 도구를 찾아 나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죠. 첫째, 부모의 잘못된 말과 행동이 아이의 공부를 망칩니다. 공부를 좋아해야 공부를 잘합니다. 아이를 좌절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못해도 부모가 비난하지 않고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격려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아이들은 공부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툭하면 잔소리를 듣고 비난받는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게 될 리 없겠죠. 공부하기가 싫어졌는데 열심히 하거나 잘하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를 싫어할까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공부를 싫어하게 만드는 잔소리를 참으세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합니다. 아니,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배움의 욕구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욕구는 뇌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공부를 싫어한다면 먼저 부모 자신의 언행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잔소리로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도 성적이 더 중요한가 봐 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공부에 빼앗긴 셈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둘째, 결과만 중시하는 부모가 둔재를 만듭니다. 점수보다는 공부 습관과 태도를 살펴보세요.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을 칭찬해줘야 합니다. 셋째, 아이는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자랍니다.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야 학습 의욕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마음이 평화롭고 자신감 넘치는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보입니다. 비록 지금은 성적이 좋지 않다 해도 자녀의 내면에 숨은 잠재력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큰 꿈을 꾸고 그 꿈이 아이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겁니다. 넷째, 자기 감정부터 다스리는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사와 일하기가 무척 힘든 것처럼 아이들도 부모가 감정 조절을 못하면 힘들게 마련입니다. 자녀를 인재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는 반드시 감정 처리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능력은 감정의 원인이 되는 사고의 틀을 인식하고 바꾸는 훈련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 처리 능력은 아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아이를 공부로 이끕니다. 아이에게 사랑해, 고마워 등의 말을 자주 해주세요.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혹시 자녀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착각과 판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감사와 사랑, 격려의 언어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가르치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건강한 자존감과 긍정적인 사고의 초석입니다. 여섯째,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려면 귀부터 열어야 합니다. 아이 내면의 소리를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를 갖고 항상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곱째, 자녀가 넘어야 할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 주세요.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아이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불합리한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아이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자각하게 됩니다. 여덟째, 아이 스스로 나는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위험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90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 등등 아이 스스로 자기 부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든 아이든 성적이 좋아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과 인간적 가치를 연결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은 성적이 낮은 아이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공부 이외의 잠재력을 발휘할 가능성마저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성적으로 인간적 가치의 점수를 매기는 사고방식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그릇된 엘리트주의에 젖어 도덕적 감수성이 마비된 반쪽짜리 인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아이의 성향을 존중해 주세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 동기유발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아이 성격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어쩌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이 따로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격을 좋고 나쁨으로 구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각각의 유형에는 저마다의 개성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격을 바꿔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자녀가 자신의 행동 유형을 잘 파악해서 긍정적 측면은 더 강화하고 부정적 측면은 극복할 수 있게 돕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번째, 자녀의 행동 유형을 알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서로의 욕구를 알면 갈등이 풀립니다. 자녀를 부모 틀 안에 가두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더 큰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목표에만 매달려 있는 협소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자기 내면에 있는 고귀한 목적의식과 존재의식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녀의 행동 유형을 통해 학습 동기를 찾아주세요. 11번째, 아이 내면의 힘을 발견해서 내면의 열정과 가치를 끌어내야 합니다. 아이 안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주고 아이가 스스로 큰 뜻을 품게 해야 합니다. 원대한 꿈과 선명한 목표는 성공 에너지를 부릅니다. 12번째, 꿈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명감 있는 아이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그런 사명감이 공부 태도를 바꿉니다.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도록 도우세요. 꿈은 믿어야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꿈을 기록하게 하세요. 꿈을 기록할 때 무의식이 움직입니다. 꿈의 목록을 만들어서 시각화하면 꿈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